뭐 지난주 주말 사이에 뭐 로이터, 블룸버그 이쪽에서 뭐 스페이스X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뭐 XAI랑 합병한다. 스페이스X가 테슬라랑 합병한다. 또는 스페이스X가 이 두 군데랑 다 세 군데가 합병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스페이스X나 뭐 또는 머스크 입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온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림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주말 사이에 갑자기 불거진 그러니까. 게 보도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제시가 된 게 지금 미국 네바다주에서 법인 2개가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법인명이 K2 Merger Sub 1 그리고 Sub 2 이렇게 각각 2개가 설립됐는데 네. 여기 법인의 이름에 merger,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합병을 위한 법인이 지난달 21일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요 임원으로 등록이 된 게 누구냐면 스페이스X의 현재 CFO인 브렛 존슨이 등기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각각이 하나는 유한회사고 하나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유한회사 쪽에는 심지어 스페이스X 법인 자체도 그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어요? 법인 명의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페이스X가 심지어 법인 명의 merger라고 이렇게 딱 박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합병과 관련된 법인을 설립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지목된 합병 대상 법인으로 XAI와 테슬라까지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과도한 이 미디어 그러니까 로이터랑 블룸버그 스페이스X가 이제 올해 IPO를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과도하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이게 시장에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가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걸 좀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스페이스X의 역할로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언급했던 게 AI 기술이 이제 몇 년 안에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이 이제 맞습니다.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네. 거기에 따른 AI 인프라 건설을 우주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테슬라의 어떤 사업적인 행보 자체가 전기차보다는 로보틱스, 예, 그거 되게 큰 네. 얘기였습니다. 옵티머스에 대한 로보틱스 얘기까지 네.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사업적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그 공간을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생산 능력을 옵티머스로 집중하겠다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로보틱스에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로봇의 어떤 성능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로봇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 그런데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로봇 안에 장착시키는 방향으로 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로봇 안에서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안에서 이제 사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클라우드를 통한 AI 그렇죠. 서비스를 이제 적용을 하자라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보틱스 옵티머스 이 사업 자체도 AI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AI를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스페이스X로 하는 것이다. 아니면 혹은 거기에를 다 이어줄 이제 통신망을 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법인이 설립되면서 그러한 그림들이 시장에서 이제 마구마구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거론되는 3사의 각각의 경쟁력을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뭘 갖고 있는 거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XAI는 여기는 이제 AI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 그록이라는 거 하는 맞습니다. 데잖아요. 여기는 소위 말하는 두뇌 역할을 네.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거고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있고 또 배터리가 있고 하드웨어네요. 그렇죠. 스페이스X는 위성하고 그다음에 로켓을 발사하는 인프라죠. 이런 인프라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하드웨어, 인프라 이게 이 세 회사가 다 이렇게 뭔가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세 회사의 개연성은 있지만 사업적인 시너지가 좀 약했던 부분은 어쨌든 일론 머스크라는 최대 주주 각각의 CEO는 있지만 그렇죠. 어떤
지분 연관성 자체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서로 이제 이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배임 문제가 좀 불거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다른 법인이긴 하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 직원인데 딴 데 회사에서 일하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때는 배임이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인 시너지 내는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또 이런 얘기도 사실 그런 설립 그게 나오면서 또 같이 불거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각에서는 스페이스X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띄워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세 회사가 어쨌든 둘이든 셋이든 이렇게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이제는 날 수 있다라는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가 네. 그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스페이스X 플러스 XAI, 스페이스X 플러스 테슬라 이 두 시나리오에다가 셋이 다 같이 합병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한 거고. 앵커님께서 서두에 짚어주신 거기에 아예 그냥 아닌 경우도. 그러면 네 개의 시나리오가 그렇죠. 네 나온다는 개의 얘기예요.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럼 아닌 거는 됐고 되는 거부터 한번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가 지금 일단 위원님이 보셨을 때 제일 유망한 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까요? 그거부터 좀 제낄 건 제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걸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스페이스X랑 테슬라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X랑 테슬라. 네.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도 결국에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쪽 있고 그렇죠, 인프라죠. 로보틱스 테슬라의 로보틱스도 어쨌든 중점적인 건데 네, 인프라. 문제는 그 둘 다 교집합으로 AI라는 것이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XAI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랑 다르게 자금이 계속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는 이미 펀딩을 안 받은 지가 2023년 이후에는 펀딩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럼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벌고 있는 자체적으로. 거죠. 그렇죠. 이제 이익이 나고 있고 테슬라도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떻게 테슬라.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향에 있어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XAI만큼 니즈는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XAI 입장에서는 이 두 회사 중 하나랑 합병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펀딩을 계속해서 받아오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거는 스페이스X와 스페이스와 테슬라다. 테슬라 단 둘만의 합병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개로 좁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스페이스X하고 XAI인데 그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XAI 입장에서 봤을 때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캐시가 이제 그쵸. 유입될 수 있는 구조다. 그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거 플러스 둘 다 비상장 법인이잖아요. 그러네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병하는 아. 과정에서의 좀 걸림돌이 적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두 회사 모두 어쨌든 스페이스X는 최근에 또 IPO 얘기가 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상장했을 때 단독 상장보다는 밸류에이션 가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IPO 하는 것보다 네, 둘이 합쳐서 IPO라면 몸값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XAI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를 통한 인프라 구축 혹은 자금 조달도 용이할 수가 있는 거고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XA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사의 어떤 사업 부문에 적용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그록이라고 하는 AI를 개발하는 데기 때문에 XAI라는 회사가 되게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또 머스크가 종종 그록이 챗GPT나 얘네들보다 더 나아 뭐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스페이스X하고 이 AI를 개발한 이 XAI하고 합병했을 때 뭐가 좋은 걸까요? 이게 우주 쪽 개발하는 거하고 이 AI하고 어떤 것들의 시너지 효과가 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거.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 가장 큰 핵심은 AI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는 XA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AI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쵸. 머스크는 그거를 지상이 아니라 우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게 현실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XAI가 받는 게 되는 거다. 그렇죠. 양사 간의 시너지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주 개발에 있어서 머스크는 되게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띄워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머스크는 달 탐사, 화성 탐사까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달에 가기 위해 사람이 가서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 경우에는 리스크도 커지고요. 비용 부담도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로봇이거든요. 로봇이다. 그런데 로봇의 단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의 활동 역량이 줄어들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AI인 거죠. 두뇌다. 이제 AI가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부분의 사업적인 시나리오까지 같이
좀 머스크가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뭐 지금 마지막에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은 새 회사가 합병하는 게 제일 시너지가 크겠군요. 우주 그쵸. 개발을 하거나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탈지구적인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 새 회사가 합병하는 게 가장 시너지가 클 수 있겠다 생각은 드네요. 그게 마지막 시나리오인데 사실 말씀해주신 것들 저희가 방금 오늘 얘기 나눴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새 회사가 시너지가 제일 좋죠. 그리고 어쨌든 머스크라고 하는 큰 이제 지렛대를 바탕으로 새 회사가 뭉치게 되는 건데 다만 걸림돌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냐면 이건 순전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테슬라는 상장법인입니다. 그렇죠. 스페이스X와 XAI는 비상장법인. 비상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병 과정에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기업 가치 비율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론 예.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지분율이 몇 %냐면 현재는 9%고요. 네, 저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산 구성인데 테슬라 전체 지분율만 놓고 봤을 때는 네. 9%이고 그 보상 패키지안이 포함되면 21%예요. 아 그게 돼야지구나. 네. 그러게 3년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거기에 허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달성하기 위한. 달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맥스가 21%인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X 지분율이 40% 초반대예요. 어우 스페이스X를 많이 갖고 있네. 많이 가지고 있죠. 비상장법이니까. 그리고 XAI 홀딩스 지분율은 40% 후반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비상장 법인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죠. 높여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유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지분 가치가 좀 희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테슬라 소액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당국에서 이를 제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당국의 규제 문제까지 있다. 당국이 봤을 때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회 상장에 대해서도 좀 최근 들어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과거와 다르게 우회 상장이 좀 활발한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단점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결국 스페이스X와 XAI가 비상장 법인으로서 IPO를 했을 때는 자금을 조달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회 상장 합병을 할 경우에는 사실 자금 조달에 있어서 또 다시 증자를 하거나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페이스X와 XAI는 제가 걸림돌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둘 다 비상장 법인이기도 그렇죠. 하고 아직 IPO 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에 테슬라가 껴버리면 좀 더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대신 그림은 좋은데 그쵸. 합병하는데 복잡해질 수 있다. 근데 뭐 머스크라는 사람이 CEO로 있고 이 세 회사를 다 지금 어쨌든 핸들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새 회사의 합병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과도한 또 기대감이. 아니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올해 이 이슈가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스페이스X 12월 달에 상장 보도가 나면서 지금 글로벌 우주항공 섹터들이 다 좋죠. 다 좋은 네,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략적 방향성도 틀어버린 것도 그렇고 사실 그게 저는 되게 놀라운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정체성 자체가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인 방향성에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고 도아라져 이어져 오는 게 지난달에 설립된 그 법인들의 의미가 뭐냐, 그렇죠. 멀저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K2 멀저라고 네, 하는 예. 법인들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들이 결국에는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주들의 움직임도 유의 있게 지켜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의 IPO 얘기는 뭐 6월, 7월 이렇게까지 얘기가 지금 네.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자료도 썼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자료 내용을. 그러니까 그게 all about SpaceX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쓴 이유도 일단 국내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주 기업이라는 게 사실 좀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가 많이 맞아요. 없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고 있으며 얼마를 벌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게 줘야 되는 밸류에이션 몇 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이제 자료를 쓴 이후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 생일날 좀 상장을 하려고 상장, 한다. 예, 그 뭐 얘기도 그런 있었습니다.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뭔가 어떤 그런 사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중심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자료도 쓰셨다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사실은 보질 못해서 마침 위원님 나오셨으니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중심이 스페이스X라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테슬라가 머스크 그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스페이스X다라고 이제 자료를 썼다면 스페이스X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저희가 알기로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한다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다한 건지 어떻게 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이 있어요. 물론 우주 산업 전체 밸류 체인에 다 걸쳐 있는 것은 맞지만 제일 크게 이제 돈을 버는 게 첫 번째는 로켓 발사 부문입니다. 아 거기서 돈을 법니까 지금? 많이 벌죠.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지난해 기준으로 스페이스X가 로켓을 몇 번을 발사를 하냐면 165번을 발사를 해요. 그게 많은 거예요? 1년이 52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3번 번을 꼴로 발사한다는 발사를 하는 거예요. 거죠. 그럼 그게 굉장히 예전에 나사가 발사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현장에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압도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압도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2번 발사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근데 이 스페이스X는 일주일에 3번 발사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래, 이게 돈이 많은 인류 거구나. 전체가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발사를 다 합치면 320여 번 돼요. 지난 역사에서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작년 동안. 한 해 동안 그러니까 그 중에 과반 이상을 스페이스X가 한 회사가 했다는 한 회사에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도 아니고 두 번째로 많이 발사한 것이 중국이거든. 그렇죠.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이제 국가에서 발사를 한 거고. 92번을 발사해요. 근데 이게 돈을 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나사에서 우주선 발사하고는 생각하면 돈은 엄청나게 드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스페이스X는 거기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민간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거죠? 돈을 받고 발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글쎄 그건데. 그리고 스페이스X의 발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술력인 거고 우주 수송이라는 관점에서 크지만 돈을 더 버는 영역은 사실 스타링크예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통신 요금, 그러니까 결국에 스타링크로 돈을 많이 버는데 스타링크로 돈을 왜 많이 벌 수 있었느냐?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발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 로켓으로 발사를 하니 거기서 맞습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주 인프라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글로벌 사업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우리나라도 동안 들어왔고. 연초에는 450만 명의 가입자가 있었는데 연말 기준으로 900만 명까지 증가를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 회사도 있긴 한데 돈을 못 벌지만 상장을 해서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우주도 그렇고 스타링크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좀 결국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우주방산 쪽이나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이 스페이스X가 이제 어떤 수혜가 있을 거냐 이 부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적인 직접적인 수혜보다는요.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산업은 아직까지 산업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스페이스X라고 하는 1등 기업이 상장이 안 되어 있었기도 했고 그렇죠. 기존에는 대규모 방산 기업들에게 신사업적인 부분으로 많이 취급을 받았어요. 메인이 아니고. 예, 성장성도 그렇게 안 높았고요. 왜냐하면 국가 단위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스페이스X라고 하는 거대 민간 기업이 등장함으로써 특히 상장이 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봤을 때 전 네. 세계에 있는 나머지 우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평가하게 되는 거죠. 리레이팅을 할 수 있다. 리레이팅을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관련된 뉴스가 좀 지배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국내 관련 종목들도 직접적인 사업성 연관성보다는 여기에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우주항공주가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세아베스트 거기 그리고 스피어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회사들의 주가가 사실은 2배, 3배 이렇게 좀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게 사실 되게 약간 겁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도 사실은 스피어가 4%, 루밀은 오늘 15%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리레이팅이라는 거는 지금의 그 밸류에이션을 그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시점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되게 망설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도 밸류에이션을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섹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로봇 섹터도 이런 구간이 있었고 과거의 전기차 시장도 이런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뭐 시간도 많지 않고 좀 좁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 스페이스X 관련돼서 조금 더 그동안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된다고 아예 말씀을 하셨으니 그럼 이제 그 전에 뭐 주가가 얼마 올랐냐 이거는 차치하고 네. 좀 좁혀본다면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이제 가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우주항공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다 같이 묶여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우주 산업도 밸류체인을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도 뭐 완성차 업체가 있고 부품 업체가 있는 예. 것처럼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좀 유념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각각의 종목들이 각각의 밸류체인에서 어떠한 모멘텀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묶여 있느냐, 아, 아니면 뭐 다음 달에 발사될 아르테미스 관련된 아, 모멘텀이 그렇죠. 있느냐, 혹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또 떠오르고 있는 뭐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이런 기업들과의 또 연관성이 높은지, 혹은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망과 연관성이 높은지, 혹은 또 여기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방산과 관련된 뭐 간시 전차 위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다 각각의 그런 모멘텀들에 하나씩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네. 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 연말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주가가 올랐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아. 그 모멘텀에 따라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일종의 있습니다. 이제 각계격파 개념으로 가겠다는 각계 얘기구나. 전투. 각계 전투 개념으로 간다는 네. 얘기구나. 아, 그러면은 이를테면 그냥 스페이스X의 상장 요 모멘텀으로 해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랐던 거는 이제 지나갔고 네.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말씀대로라면 이제 얘네들이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뭐 이제 떨어질 거다 이 개념보다는 더 올라갈 건데 네. 다 같이 이번에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각계의 전투식으로 올라갈 거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뉴스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발빠르게. 아무래도 뉴스가 많이 이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시 우주항공 산업에 좀 투자하기 위해서는 뉴스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밸류체인에 어떤 뉴스들이 적합한 네. 내용인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각 모멘텀에 관련되는 종목부터 먼저 분류를 하셔서 네. 공부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네. 기민하게 대응하는 방법. 네, 전체적으로는 올해는 계속해서 우주항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돼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과정 정 의원님한테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